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김세연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상임이사, 전현희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프랑스 파리 테러에 이어서 이 말리 호텔의 이슬람 무장단체가 180여 명의 인질을 잡고 인질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이 대테러 전쟁에 나섰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도 오랫동안 보류하고 계류됐던 이 테러 방지법, 이거 주무부 기관을 어디로 하느냐가 핵심 쟁점인데요. 어쨌든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기관이 어딘지가 쟁점이니까 어떤 입장이신지 좀.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의 DNI라고 국가정보국의 데니스 블레어 국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정보기관은 다른 기관의 목적과 다르다. 첫째는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일이 미연에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 국정원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예, 전현희 전. 네. 지금 테러가 국제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테러 방지법은 분명히 제정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무기관을 어디로 하느냐는 저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국정원이라면 그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정원이 과거에 여러 가지 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댓글 문제라든지 또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지 국민들에게 좀 국정원으로서는 불미스러운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혹시나 또 죄 없는 민간인들에게 테러 방지법의 그런 어떤 잣대를 대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국정원이 만약에 테러 방지의 주무 기관으로 된다면은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어떤 규정을 하고 제도적인 방지책을 맞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대테러 방지법을 이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IS 테러 아닙니까? 지금 코엑스에 대해서 뭐 폭발을 하겠다는 위협이나 또 뭐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면서 무슬람 또는 IS의 이 이념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분들의 테러의 기본적인 신념은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종, 민족 뭐 이런 게 표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테러 방지법이 빨리 이제 입안되어야 된다, 국회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전현희 전 의원이 어쨌든 국정원이 제일 유능하다면 국정원에 맡겨야 되겠지만, 다만 그동안 국정원이 보여준 이러저러한 행태가 국민적 신뢰를 충분히 받기에 부족하므로 뭔가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신 거거든요. 예, 그런 점은 충분히 이제 동의하지만 그동안 이제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을 계속 해왔고 또 많은 야당의 지적을 받아서 이제는 국정원이 국정원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국정원이 유능하고 또 테러 방지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관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다만 민간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방지하거나 또 테러의 그런 이제 잣대를 민간인에게 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치적 원함형이나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연대 제안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아직 입장 보류한 상태에서 비주류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또 최고위원들도 상당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전현희 의원께서는 우선 문재인 대표의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은 야당에 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도부가 분열하고 또 주류와 비주류가 나뉜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당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단결하고 뭉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안박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네. 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야당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상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최고위원들이 지금 어떤 이제 당대표의 권한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을 무력화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도권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네. 논의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최고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일리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좀 논의를 미리 좀 양해를 구한다든지 좀 협의를 하는 것을 거쳤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이제 제안을 호남에 가졌는데요. 호남에서 사실상 호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당사자인 안철수 전 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요는 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에는 예. 난관이 많다. 예,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보십니까? 저는 문안박 연대는 세종 시대의 잡색군하고 똑같습니다. 그 잡색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는 주력인 부대가 있습니다. 그 주력인 부대가 빠지고 난 여러 가지 형태의 군인들을 모아서 만드는 군이 잡색군인데 지금 문안박 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력군인 호남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력군은 호남입니다. 그 호남 그분들은 이 공담이라는 형태에 통해서 이 공담이라는 공개적인 담론을 통해서 의사결정해서 어떤 분을 민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 결정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뭐 90%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문안박 연대는 야합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대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심하게 말하면 꼼수와 같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 조금 이제 지나친 표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당에서 분열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통합하기 위한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합을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호남이 빠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호남의 리더십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춰서 이렇게 한다면은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이고 필요한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호남이 반드시 그 문안박 연대의 기본이 되어줘야 건전한 야당이 되고 정통 야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지금 침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죄송합니다. 같은 날에 그 천정배 신당 쪽에서 또 제안을 받았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문안박 연대와 또 천정배 신당의 합류를 동시에 제안을 받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문안박 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부정적이다 이런 이제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문안박 연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그동안 혁신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당의 통합을 또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동안 들고요. 주장의 진정성이 네, 의심받을 그래서 것이다. 예. 그래서 제안을 수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당의 화합을 위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의 그동안 정치 궤적을 보았을 때 저는 문안박 연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의 키워드는 새정치거든요. 그럼 새정치라는 내용은 이 세 명이 붙었을 때 야합, 밀실, 새 나누어 먹기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호남을 끼얹는 나는 그런 선택을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 프레임에 맞기 때문에 난 그렇게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번 주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내년 4월에서 총선을 전망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뭐 문건이 하나 유출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73석 비례대표 포함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새누리당 쪽에서는 뭐 180석 얘기가 뭐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세현 이사는 부산에서 지금 활동하시니까 그 180석 얘기를 이 영남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저는 해운대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운대 쪽 국민들의 관심은 1번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80석 이렇게 하는 거기에 원하는 것은 왜 180석이 나왔냐면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예. 무력화된 식물 국회를 조금 살아있는 국회로 만들자는 뜻인데 네. 저는 그렇게 국민들이 180석까지 주는 그런 경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전현희 전 의원은 지금 강남을에 그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이제 불리한 지역인데 어쨌든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3석을 예측할 때는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선거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 아닙니까? 실제 다니시면 어떠세요? 네,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 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위기라면은 야당이 압승하거나 승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당이 압승하고 야당이 이렇게 이제 많은 의석을 얻지 못한다. 이런 분석은 야당이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역에도 가보면은 야당이 왜 그렇게 분열하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야당답지 못하느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어느 정도 균형 의석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더 야당다운 모습과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뭉쳐야 되고 단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문안박연대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지만 짧게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집회 시위의 후유증이 지금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 그리고 조계종 화쟁위의 중재 요청 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한상균 위원장이 어떤 태도를 갖추는 게 좋을지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네, 화쟁이는 이 정치권이 풀지 못하는 또 사회가 풀지 못하는 것을 종교가 나서서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으로 화해를 시키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민노총 위원장이 거기에 피신을 한 것은 사실상 종교계가 정치권이나 사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나서서 중재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춘 셈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사실상 집회 시위에 있어서 지금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또 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피신한 상태에서 또 계속적으로 이런 시위를 시위하는 모습은 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부분이 좀 더 해결이 스스로 돼야 정리해라. 된다. 네, 그런 필요가 있을 한상균 것 위원장 같습니다.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예. 김세현 이사. 사실 이제 꼭 종교권을 나누기는 좀 뭐하지만 부산은 조금 불교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자비심에 대해서는 모든 불교 신도나 부산 쪽 시민들은 아주 부처님의 자비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한 사람을 위한 자비가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자비로 연결되는 데 대해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계종 에서 좋은 판단을 내려주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